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4장 마지막 파트로 4.74번부터 시작하여 4.102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문제의 번호를 타임라인에서 찾아가서 풀이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유익한 복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멍멍? 자, 그러면 4.7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74번부터 4.78번까지의 문제들은요, 용해의 물킴에 대한 파트인데, 용해의 물킴에 대한 이제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요, 풀이를 할 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을 이용하기만 하면은 생각보다 좀 편해요. 우리가 아마 용액의 물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배우셨다면은 알고 있을 겁니다. 용액의 물킴에 대해서 그 공식을 써보라고 한다면요, MV 이라는 이 식은요, M 프라임에다가 V 프라임을 곱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물키기 전에 있는 물키기 전에 있었던 몰롱도에다가 곱하기 부피를 한 것이 물키고 난 이후에 몰롱도랑 부피를 곱한 것이 똑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과연 이 친구들에 대해서 어떤 차이, 왜 같다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이용하는 원리를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몰롱도 식을 만드는 그 원리를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몰롱도라는 것이 부피분의 질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롱도에다가 부피를 곱해 보게 되면요. 뭐가 남게 되느냐? 용질에 몰롱도가 남다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물킴이라는 것은요, 이제 용매를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부피만 뻥튀기 시키는 건데 용질은 그대로라는 거. 얘는 일정하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물키기 전과 물키기 후에 용질의 몰수는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MV는 M 프라임, V 프라임이라는 걸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74번부터 4.78번 같은 경우서는요, 이 공식을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 78번은 살짝 좀 예외가 있긴 한데 그거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액의 물킴에 대한 파트는요, 제가 딱히 자르지 않고 계속 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4.74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0.866 몰롱도의 질산칼륨이 있습니다. 이 친구 25.0ml 있는데 여기다가 500ml 부피 플라스크에다 넣은 다음에 표승까지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25ml였던 이 질산칼륨을요, 500ml로 뻥튀기 시키고 싶다. 그렇게 됐었을 때 몰롱도는 얼마가 되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전 이걸 만약에 X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보시면은 물키기 전과 물키기 후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딱 봐도 MV는 M 프라임, V 프라임을 쓰라고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식을 이용해 보게 되면요, 물키기 전이었던 0.866 몰롱도에다가 부피를 쓰게 될 텐데, 부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터를 쓰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요, 단위만 일치시키면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땐 저는요, 간단하게 밀리리터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밀리리터를 써볼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물키기 전에 있는 부피의 단위를 밀리리터로 했다면요, 물키기 후에 있는 부피도요, 반드시 밀리리터로 쓰셔야 돼요. 단위를 통일화시켜야 된다는 거, 그걸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키기 전에는요, MV는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물키기 후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농도를 몰라요. 그래서 X라고 하고요, 거기다 곱하기 부피를 하게 될 텐데 이때는 500ml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부피의 단위는 밀리리터니까 500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X 같은 경우서는 500분의 0.866 곱하기 25.0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를요,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되면요, 어떠한 값이 나오게 되느냐, 0.0433 몰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요, 4.74번에서
500ml 정도 물 켰을 때 최종 농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0.0433 물농도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식은요, 물킴에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이어가 가지고 이제 4.76번도 해볼 텐데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똑같아요. 그게 막상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4.76번을 보게 될 텐데 이 친구도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질산칼륨이 아니라 염산이에요. 0.125 몰농도의 염산이 있고요. 여기다가 505ml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물 켜가 가지고 0.1 몰농도의 염산을 만들고 싶대요. 그렇게 됐을 때 얼마만큼 가해야 되느냐, 얼마만큼 가야 되냐는 그걸 묻게 되는 건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최종으로 0.1몰 농도가 된 염산에 대한 부피를 일단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X에 대한 식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물킴에 대한 공식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키기 전과 후가 있거든요. 물키기 전이었던 0.125 몰농도 곱하기 이때 부피에 대한 단위는 또 밀리리터를 사용해 볼 겁니다. 505ml. 이러한 식이 물키기 후였던 0.100 몰농도 곱하기 x 밀리리터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 x에 대한 식을 계산해 보게 되면요. x는 0.100분의 0.125 곱하기 505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게 되면요. 얼마 정도 나오게 되느냐. 한 대략적으로, 대략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애매하네. 631.25ml가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물 켜가 가지고 만들었던 최종 용액의 부피는요. 631.25ml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답이 631.25냐? 25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만큼 가했는지 이 알파를 구하는 것이 정답 최종 목표예요. 알파를 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알파를 한번 구해 봅시다. 색깔을 딴 걸로 해볼게요. 그래서 알파라는 걸 구해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요만큼 됐대요. 그럼 그만큼 빼면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631.25 빼기 505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되면요.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126.25ml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4.76번 같은 경우서는요.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요. 631.25가 아니라 126.25ml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맨 처음에 물키기 전이었던 이 용액에 대해서 이제 0.1 몰농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126.25ml만큼 증류수를 넣으면 된다라는 거를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4.76번 정답은요. 126.25ml라는 거 풀어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4.7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78번 문제 같은 경우서는요. 얘는 물킴에 대한 내용이랑 살짝 좀 어긋난 친구긴 해요. 어떻게 어긋났는지 좀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일단 4.78번 같은 경우서는요. 질산 칼슘을 사용하거든요. 0.568 몰농도라는 질산 칼슘 CaNO3 2라는 물질이 있고요. 그 용액이 이제 처음에는 46.2ml가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1.396 몰농도의 질산칼슘 CaNO3 후 80.5ml를 섞었다라는 거예요. 얘는 물킴이란 것과 살짝 좀 그렇게 연관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살짝 혼합이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최종 혼합의 용액의 농도를 찾게 됐을 때 이때 얘는요 MV를 못 써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요 이 우리 물킴의 공식이었던 MV는 M', V' 있잖아요. 얘를 쓰면 안 돼요. 못 써요. 왜냐면은 이때는요 용질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용질의 몰수가 증가를 하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 문제는요 용액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 0.568 몰농도를 갖고 있는 질산칼슘인 용액 1과 그 다음에 1.396 몰농도라는
질산칼슘의 용액 2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각각 용질의 몰수가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첨가를 했을 때, 그러니까 용매를 첨가한 게 아니라 용액을 첨가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MV는 M', V'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먼저 뭘 해야 되는 것이냐? 첫 번째로는요, 각 용액의 몰수를 먼저 찾아봅니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때 각 용액의 몰수를 용질의 몰수,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질의 몰수겠죠? 그러니까 질산칼슘 용질의 몰수를 계산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때 MV를 사용합니다. 왜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M 곱하기 V를 하는 것이 용질의 몰수라고 했었으니까. 4.78번은요. 이거를 인지시키게 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깔린 문제예요. MV는 M', V' 그대로 무지성으로 깔지 말라는 거예요. 왜 쓰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하기 위해 이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MV는 용질의 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액 1과 용액 2에 각각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계산해 봅시다. 맨 처음에 용액 1 먼저 해볼게요. 용액 1 같은 경우에는요, 용질의 몰수가 어떻게 되느냐? M 곱하기 V를 하게 될 텐데, 이때 V는요, 밀리리터를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리터를 사용하셔야 돼요. 0.568 몰농도 곱하기 0.0462 리터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아까 위에 같은 경우에는 뭐 MV 할 때는 밀리터 써도 된다더니 여기서는 왜 쓰면 안 돼요? 좀 깐깐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몰농도라는 것이 우리가 몰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몰농도는요. 얘 단위가요. 살짝 풀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몰 퍼 리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 이 리터를 지워야 되는 거기 위해 리터를 지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부피에 대한 단위는요. 밀리터가 아니라 절대로 리터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된다라는 점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액 1번에 용액 1의 용질의 몰수는요. 0.568 몰농도에다가 0.0462 곱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은 0.026 2416 몰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살짝 더럽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용액 두 번째 거 용액 2의 용질의 몰수를 계산해 보게 되면요. 얘는 1.396 몰농도에다가 이때도 마찬가지로 리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0.0805 리터 이 친구를 곱해 보게 되면은 0.2378 몰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가가지고 이제 스텝 2 이 친구들을 다 더하는 겁니다. 다 더한 것이 그러니까 1과 2를 더한 것이 이제 얘들이 우리가 원하는 최종 용액의 스펙이 되는 거예요. 스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용액 1과 용액 2에서 나왔던 용질의 몰수를 둘 다 더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최종 용액의 용질의 몰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질의 몰수를 계산해 보게 되면요. 0.02622416 몰수에다가 0.112378 더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를 더해 보게 되면 얼마 정도 나오게 되느냐 0.1386 196 몰이 나온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V는 M', V'이 안 된다라는 거. 왜냐면은 우리가 가한 물질이 용매가 아니라 용액이라는 거. 용질의 양이 변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용액의 농도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부피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용액의 부피를 또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얘는 우리가 맨 처음에 가했던 이 밀리리터들을 더해보시면 됩니다. 46.2와 80.5를 더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46.2ml와 80.5를 더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부피랑 몰수를 알게 됐어요. 그럼 뭘 하면 되느냐? 몰농도를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3. 이제 몰농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부피분의 몰수를 하면 되고요. 이때 부피는요.
리터로 환산을 하셔야 됩니다. 밀리터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텝 2에서 구했던 여기에다가 리터로 환산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다가 그냥 바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분모를 잘 써보게 되면요. 86.2에다가 80.5 그걸 더한 것을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시면은 얘가 이제 그 용액의 부피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리터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는요, 위에서 구했던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0.1386196 몰이 될 텐데,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4.78분의 최종 용액의 몰 농도라는 거 구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한 1.094 1몰 농도가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유효 숫자를 좀 더 유효 숫자에 맞춰서 쓰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유효 숫자를 3개로 지금 제한됐단 말이에요. 568, 462, 뭐 805, 뭐 1396도 있긴 한데, 우리가 최종 그 유효 숫자 할 때 가장 그 개수가 작은 걸 위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개와 3개 중에서는 3개가 작으니까 유효 숫자 3개로 한번 맞춰 볼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4랑 1은 반올림 시켜야 되겠죠. 여기 하나, 둘, 3개까지만 생각하면 된다 했었으니까. 근데 4랑 1은 반올림 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유효 숫자를 좀 더 고안해 가지고 답을 써보게 된다면요, 정답은 대략 1.09 몰농도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78번 같은 경우에서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요, 약 1.09 몰농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알람이 떠버리네. 그래서 아무튼 용액의 물킴에 대한 파트 4.74번부터 4.78번까지는 정답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무게 분석 파트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8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82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황산 발음의 질량 백분율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지 화합물 이제 0.6760g부터 일단 살펴봐야 될 텐데, 여기서 미지 화합물, 그러니까 바름 이온이 들어있는 미지 화합물 0.6760g이 있어요. 여기다가 물에다 녹인 다음에 과량으로 Na2SO4, 그러니까 황산 나트륨을 처리를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침전물이 나온대요. 침전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침전물이 0.4105g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초기 미지 화합물 0.6760g 중에서 황산 바륨의 질량 백분율은 얼마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알으냐라고 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여기서 일단 질량이 주어져 있는 이 친구들만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보시면 됩니다. 이때 침전물을 0.4105g을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맨 처음에 0.6760g에는 지금 현재 그 바륨 이온이 있다고 했잖아요. 바륨 2 플러스 얘가 들어있는 이 친구인데, 이 황산 나트륨이랑 반응하게 되면요, 생선물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친구가 바로 BaSO4예요. 황산 바륨이 바로 이 침전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0.4105g은요, 우리 황산 바륨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황산 바륨에 대해서, 그래서 이 0. 뭐라고 해야 되지? 이 0.6760에서 바륨은 또 얼마가 있느냐? 그래서 이 친구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 침전물로 이용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이 황산 바륨이 0.4105g만큼 있다고 했는데, 얘를 몰수로 따져보게 되면 몇 몰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몇 몰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분자량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요. 분자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 BaSO4 그 원자량들을 전부 다 더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바륨 137에다가 황, 그리고 산소 4개, 그걸 다 더해보게 되면은 233 g/몰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게 되면요, 저 침전물 0.4105g은요 몰로 따지게 되면요 약
1.76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 친전물 1.76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은요. 우리 BaSO4라는 것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BaSO4가 1.76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만큼 나왔다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떤 얘기를 해볼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과산이 된다. 과량의 황산 나트륨과 바륨 이온이 만나게 돼가지고 황산 바륨이 만들어졌다 했잖아요. 얘들에 대해서 일단 화학 반응식을 일단 좀 써보게 되면요. BaE 플러스와 그 다음에 황산 나트륨 이 친구를 섞어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얘들은 결국엔 이온화가 되고 거기서 황산염이 바륨 이온과 만나게 되면서 BaSO4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 친구는 침전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불용성이기 때문에 침전이 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온은 나트륨이 남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중에서 우리가 볼 거는요. 이제 황산 바륨과 바륨 이온에 대한 비를 보면 되는데 얘들은 현재 보시면 1대 1이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다? 우리가 지금 황산 바륨 친전물이 지금 1.76 곱하기 1.7618 곱하기 저 알람 나중에 꺼야겠다. 1.76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있는데 그 말은 뭐다? 우리가 미지물이었던 그 친구의 BaE 플러스는요. 그 반응하기 전에 1.76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해 볼 수가 있었어요. 얘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라면은 이 바륨 이온이 1.76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우리가 여기 처음 있었던 그 뭐라고 불렀지? 미지 화합물 0.6760g 안에 바륨이 1.76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몰만큼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토대로 해서 질량 백분율을 계산하게 될 텐데 질량 백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바륨의 그람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를 그람수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자량이 필요하게 되겠죠. 바륨의 원자량은 137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7g/몰을 이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요. 얘는 얼마 정도 나오게 되느냐. 대략적으로 약 0.241 367 g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요. 우리가 미지화합물, 문제에서 주어졌던 미지화합물 0.6760g 속에는요. 바륨 이온이 0.241367g만큼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질량 백분율을 계산해 보게 되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질량 백분율도요. 질량 백분율을 계산을 해보게 될 때 우리 미지화합물,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미지화합물 질량 중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바륨, BaE 플러스의 질량을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보시게 되면요. 230이 된다. 그러니까 145점? 0. 내가 딴 걸 봤어요. 0.6760. 네. 그리고 아까 질량. 차라리 위에 거 보는 게 낫겠네요. 0.1760에 0.241367. 0.241367 그럼 그리고 100분율이니까 곱하기 100% 얘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35.70517%가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그 유효 숫자를 좀 감안해서 계산해 보게 된다라면은 여기 지금 미지화합물의 유효 숫자가 총 4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정답도 유효 숫자 4개로 맞춰서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게 되면요. 질량 백분율은 몇 %가 되느냐? 대략 35.70%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4.82번 무게 분석에 있는 4.82번 문제의 질량 백분율의 정답은요.
약 35.70%라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해서 4.8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8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황산 이온의 농도, 그러니까 물에 있는 황산 이온의 농도, 얘는 염화 바륨 용액을 가하여 황산 용액을 침전으로 만들어 결정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좀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황산 이온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SO4E-가 있었었는데, 여기다가 염화 바륨 용액을 가해가가지고, 염화 바륨은 BaCl2라는 거, 그래서 여기다 첨가해가 가지고 침전을 만들어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만들어지게 되는 침전물은요. 침전물의 종류는 아까 위에서 봤었던 BaSO4입니다. 얘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을 써보게 되면요. 뭐 일단은 알짜 이온을 써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엔 이 바륨 이온과 황산염을 만나서 황산 바륨을 만드는 그런 내용인 거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화학식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요. 바륨 이온 이 친구와 황산염 얘랑 만나게 돼가 가지고 황산 바륨 침전물이 형성하게 되더라. 이거를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짜 이온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좀 더 있어 보이게 쓰고 싶다라면은 일단 우리가 이 친구가 침전된다라고 썼으니까 화살표 아래로 이렇게도 표현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짜 이온 반응식을 일단 써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그래서 물시료 145ml를 과량의 BaCl2로 처리해서 BaSO4 친전 0.330g을 얻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물시로가 있어요. 맨 처음에 물시로가 있는데 여기 안에 SO4E-가 존재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이 물시로가 현재 145ml 정도가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과량의 BaCl2 그러니까 염화 바륨을 처리해 가지고 얘를 넣음으로써 침전물 황산 바륨 0.330g을 얻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 여기서 이제 물 시료 중에서 황산 이온의 농도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일단 침전물 만들어지게 되면서 얘를 이용해 가지고 일단은 황산이 몇 몰만큼 있었었는지 그걸 먼저 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차례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스텝 1을 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스텝 1은요. 침전물을 통해서 반응 전에 SO4E-의 몰수를 구합니다. 계산한 방법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위에 있었던 4.82번 문제처럼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거든요. 황산 바륨 같은 경우에는요. 얘의 분자량을 먼저 일단 질량이 있으니까 몰수를 얘기해 보기 위해서는 그 분자량을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분자량 같은 경우에서는 위에서 했던 거 그대로 써 보시면 됩니다. 233 g/몰이거든요. 근데 침전물이 0.330g만큼 있대요. 그러면은 얘를 몰수로 계산을 해 보시게 된다면은 233 g/몰분의 그리고 우리가 방금 구했던 0.330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얼마 정도 나오게 되느냐 1.416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잘못 쓴 게 이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 그 침전물이 나오게 되는 몰수량을 계산해 보니까 요만큼 나온다라는 거를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짜 이온 반응식을 보게 되면요. 괜히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1.416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만큼 있다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 바륨과 황산, 특히
황산 이온이 얼마만큼 존재를 했어야 됐느냐? 얘가 그래서 SO4-는 반응 전에는 1.416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만큼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만큼 있었다라는 거, 그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물시료 145ml 안에 황산염은 여만큼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여만큼 뭘만큼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결론으로 돌아와서 부피도 구했겠다. 용액의 부피도 구했겠다. 용질의 몰수도 구했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몰 농도를 계산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제 SO4에 대한 물 농도를 계산해 보게 되면요. 물시료 그러니까 용액의 부피 145 밀리리터인데 얘를 리터로 환산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몰 농도는 몰 퍼 리터이기 때문에 1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분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몰수 1.46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마침 10의 마이너스 3승 둘 다 약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145분의 1.41631 그걸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그걸 계산기로 두들겨 보게 되면요.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약 9.767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나온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정답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유효 숫자를 좀 더 맞춰서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썼던 그 유효 숫자가 현재 지금 3개 정도 있겠단 말이에요. 145 하나 둘 셋 그리고 신전물에 나왔던 질량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유효 숫자가 3개이기 때문에 정답도 유효 숫자 3개로 맞춰서 쓰는 게 좀 더 보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으로 나왔던 9.767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얘를 유효 숫자로 감안해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9.76 있는 여기까지 반올림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올림을 시켜보게 되면요. 약 9.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84번 같은 경우에는요. 정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요. 9.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라는 거, 몰농도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게 분석에 대한 파트 문제 한번 전부 다 풀어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산과 염기 적정에 대한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염기 적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산염기 적정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식을 좀, 이런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대부분 그 산과 염기에 대한 적정은요, 대부분 중화라는 내용을 많이 쓰거든요. 중화된다라는 개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중화라는 개념을 좀 이용한 공식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산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NMV, 얘가 M 프라임, M 프라임, V 프라임. 이 식을 쓰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이 식에 대해서 살짝 좀 해석을 좀 해보게 된다면요. 산 용액에서의, 산에서의 H 플러스 몰수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프라임 친구들은요, 염기 있는 친구들의, 염기의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이 둘이 각각 똑같다라는 거. H 플러스의 몰수와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둘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중화가 일어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중화 반응에 대해서 얘를 화학 반응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H 플러스라는 것과 OH 마이너스가 만나가지고 중성인 물이 만들어지게 되더라. 이게 이제 중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H 플러스의 몰수와 OH 마이너스의 몰수 둘 다 똑같으면은 액성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그렇게 띄지 않고 중성이 되겠죠. 그래 가지고 이 산염기 적정 이런 내용이 있다면은 중화 반응이 웬만하면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중화 반응 공식 같은 거 생각을 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공식에 대한 이점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결국에는
H 플러스의 몰수와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걸 감안하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0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를 이용해서 해보시면 되는데, 맨 처음에 주어지는 용액을 살펴보니 0.312 몰농도의 HCl. HCl은 상승용이란 말이에요. 이 친구에 17.4ml가 있거든요. 얘를 중화시키고자 한대요. 그 말은 요만큼 용액에 갖고 있는 H 플러스의 몰수가 있을 텐데, 그걸 중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또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필요하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때 그 OH 마이너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용액을 사용하는지 그 뒤에 있는 문장을 읽어보니까 NaOH, 가장 대표적인 감염기죠. 이 친구를 이용해서 게다가 부피는 25.0ml를 쓰고 싶대요. 얘를 이용해서 중화시키고자 할 때 이때의 몰농도는 얼마가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있는 저 NMV 저거를 이용을 해서 좀 살짝 식을 풀어보게 되면요. 일단 산성 용액 같은 경우에서는요. 얘를 이용해 보시면 되는데, 이때 N은 1이에요. 그러니까 이 N은요, 가수를 의미한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이때 HCl은요, H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H 플러스를 내놓을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수는 1가입니다. 1가고요. 그 다음에 M 같은 경우에서는 0.312, V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때 리터를 쓰는 것도 좋아요. 리터를 쓰는 것도 좋긴 한데 0.0174 리터가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 우리가 결국에는 어차피 비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비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그 물킴했던 거랑 똑같이 단위를 통일화만 시키면은 딱히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쓰셔서 해도 되지만은 저는 밀리리터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MMV를 해보게 되면요, 산성 용액 같은 경우에서는요 1 곱하기 0.312 몰농도 곱하기 17.4ml, 얘가 산성 조건이고요. 염기 조건도 얘랑 똑같은 숫자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더 NaOH 이 친구도요, OH로 나눌 수 있는 게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NaOH에 대한 가수도 1이라는 거, 1가 이온이라는 거, 1가 염기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곱하기, 우리가 몰농도를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를 X라고 할게요. 1 곱하기 X 곱하기, 그 다음에 이때 부피는 25.0ml라 했으니까 ml. 그대로 통일화시키는, 단위들은 반드시 통일시켜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X는요, 이렇게 다 단위를 약분시키고 일단 해보게 되면은 25.0분의 0.312 곱하기 17.4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얘를 계산시켜 보게 되면요, X는요 0.1, 대략적으로 0.17152 물농도가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유효 숫자를 고려해 가지고요, 정답을 좀 써보게 된다면요, 유효 숫자가 한 3개니까 정답을 정리해서 유효 숫자를 감안해 가지고 답을 얘기해 보게 되면요, 4.90번인 정답은요 약 0.217 물농도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화시키기 위해서 NaOH는요 물농도가 얼마만큼 필요하느냐, 0.217 물농도만큼 필요하다라는 거 얘기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4.92번 문제도요, 이랑 비슷하게 풀어보시면 됩니다. 바로 넘어가서 한번 이어서 풀어볼 건데, 4.92번 문제를 한번 보게 될 텐데, 완전히 중화시키기 위해서 0.5몰농도 HCl 용의 부피가 얼마 정도 필요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산은요 얘를 이용할 겁니다. 이용을 할 거고요. 다음과 같이 A랑 B의 염기가 있는데 걔들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부피가 필요하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요. A부터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차피 공식 그대로 적용시킬 겁니다. A는요 0.300 몰농도의 NaOH 용액 10ml거든요. 그러니까 염기 조건에서의 NMV를 보시게 되면요 1 곱하기
0.300 몰롱도 곱하기 10.0ml가 되고요. 그래서 얘가 산 조건이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산도 보시게 되면요. 1 곱하기 몰롱도는 0.500 그리고 우린 이때 부피를 모르니까 x라고 하겠습니다. 얘네 둘이 똑같아야지만 완전히 중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는요,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풀어보게 되면요,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대략적으로, 대략이 아니지. 30, 0.5분의 3이니까, 계산하면 6mm가 나오겠네요. X는 6mm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A 같은 경우서는요, 염산이 6mm 정도 사용을 해야지 저 A 나와 있는 NaOH의 용액을 완전히 중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4.92번 A의 정답은요, 6mm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 한번 볼게요. B번은요, 이제 0.2, 0.200 몰롱도의 수산화 바륨 용액 10ml거든요. 이때는요, 수산화 바륨, 이제 BaOH2는요, 가수가 달라요. 얘는 N이 입니다. 왜냐면은 OH-로 될 수 있는 녀석이 지금 2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산화 바륨 같은 경우에는요, 가수는요, 이가입니다. 1가가 아니고 이가라는 거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염기 조건에 MMV를 해보시게 되면요, 2 곱하기가 들어가게 돼요. 2 곱하기 물농도 0.200 물농도 곱하기 이때 부피가 10ml라 했었으니까 10.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숫자가 OH-의 몰롱도 상대값이 되는데, 그거는 H+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돼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해보게 되면요, 이때 가수는 1이에요. 어차피 염산을 사용하는 거니까요. 산 조건은 무조건 H+에 있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N은 1이에요. 그래서 1 곱하기 0.500 곱하기 이때 부피를 저 Y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Y. 그래서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0.5분의 2 곱하기 0.2 곱하기 뭐 10.0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X는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X랜다. Y는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8mm가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92번 B번의 정답은요, 8mm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4.92번은요, 6mm와 8mm를 작성해 보시면 되고요. 적정 같은 경우서는요, 결국에는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산과 염기의 적정은요, 결국엔 중화를 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중화를 한다라는 것은 H+의 몰수와 OH의 마이너스의 몰수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공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 MMV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90번과 4.9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으로 산화한원 적정인 4.96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6번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4.96번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일단 미리 적어놨긴 했거든요. 너무 길다 보니까. 그래서 뭐 긴 내용이 있다고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기 이산화황이 있어요. 이 이산화황이 이제 산성비의 주요 원이라 해가지고 뭐 아무튼 어쩌고 해서 적정을 하고 싶대요. 이게 MNO4를 이용해 가지고요. 적정을 해가지고 뭔가 좀 없애고 싶다고 하는데, 근데 이때 이 MNO4를 보게 됐을 때 적정에서 0.00800 몰롱도에다가 7.37ml를 사용했대요. 이렇게 사용해서 적정을 하게 됐을 때, 그러면은 이때 이산화황의 질량은 얼마가 되느냐, 그걸 묻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그렇게 됐었을 때 이제 우리가 이 MnO4에 대해서 몰롱도가 얼마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가 이 친구 이산화황에 대해서 질량을 알고 싶으면요,
일단 이 친구의 몰수를 알아야 될 거예요. 몰수를 또 알기 위해서는 같이 반응하고 있는 이 친구의 몰수를 알아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랑 그다음에 우리가 반응식을 보게 됐을 때 이산화황이랑 MnO4 마이너스가 5대 2로 반응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얘를 안다라면은 얘를 통해서 이 친구의 몰수를 안다라면은 이걸 이용해서 반응식을 이용해서 이산화황이 예전에 반응하기 전에 얼마만큼의 몰수를 갖고 있었는지 알 수 있고 그걸 분자량으로 계산하면은 질량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한번 전략을 짜가 가지고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맨 처음에 스텝 1 MnO4에 대해서 몰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얘는 어떻게 이용하느냐? 우리 KMnO4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00800 몰롱도에다가 7.37ml가 되어 있으니까 얘를 리터로 환산해 봅시다. 그래서 저는 얘를 간단하게 쓸게요. 7.3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리터를 써야 돼요. 몰수만 그 친구의 몰수만 계산하고 싶다라면은 리터를 꼭 쓰셔야 돼요. 비교를 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를 계산해 보게 되면요. 몇 몰이 나오게 되느냐? 5.8 5.8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8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에 MnO4 마이너스가 적정에 사용됐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말은 뭐다? 적정에서 사용하게 된 SO4의 몰수는요. 여기다가 2분의 5를 곱하면 된다라는 거. 5대 2였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5.8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2분의 5만큼 존재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의 몰에 대해서 이제 스텝 2. 이 친구 그러니까 이산화황의 몰을요, 이제 질량으로 환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 2를 해보시게 되면은 SO2의 몰수 g으로 환산한다라는 거. 어떻게 하느냐? 바로 분자량을 이용해서요. SO2의 분자량을 계산하는 건요,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분자량을 계산해 보시게 되면요, 이산화황 같은 경우는요, 32 플러스 32 그러니까 64 그램 퍼 몰이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때 지금 요만큼의 몰만큼 존재한다 했었으니까 이산화황이.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요, 2분의 5 곱하기 5.8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에다가 64를 그대로 곱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몰은 약분하게 돼서 g만 남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은 9.43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g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 4.96번에서 이제 공기 중에 들어있던 이산화황의 질량을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요. 9.43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g만큼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유효 숫자를 고려해서 유효 숫자 3개로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유효 숫자 3개까지 반올림을 시켜서 약 9.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g이다 라고 정리를 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4.96번 문제의 정답은요. 9.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g만큼 공기 중에 이산화황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가지고 4.9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어서는 안 할게요. 근데 어차피 정리하고 다시 풀 건데 뭐. 음.
자, 4.9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4.98번에 그 화학식이 있더라고요. 긴 게 있어 가지고 일단 작성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반응식이 있어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랑 그다음에 어 KMnO4 이 친구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이제 과산화수소 H2O2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이 어 25ml를 완전히 상하시키기 위해 가 가지고 우리 KMnO4 이 친구가 0.01652 몰농도의 부피는 36.44ml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었을 때 과산화수소에 대해서 몰농도는 얼마가 되느냐, 그걸 묻는 것이 4.98번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과산화수소의 몰농도니까 전 이거를 X라고 해 놓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MnO4랑 그다음에 H2O2에 대해서 얘들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정을 하기 위해서 그냥 애들의 몰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얘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응을 하려면은 이 반응식 조건에 해당하는 몰수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지금 MnO4랑 과산화수소가 있어요. 얘들의 반응비를 보게 되면요. 2대 5라는 걸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대 5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MnO4 마이너스의 몰수랑 그리고 H2O2의 몰수, 얘들이 각각 2대 5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말해서 풀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5 곱하기 MnO4 마이너스의 몰수가 2 곱하기 H2O2의 몰수랑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몰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진작에 계속 봤던 몰농도 곱하기 부피를 해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이 친구는요, 우리 그때 그 전 문제에서 봤던 산염기 적정이랑 또 비슷한 친구의 내용이에요. 몰수가 일단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걸로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일단 맨 처음에 주어진 정보들이 있는 물질은요, MnO4 밖에 없어요. MnO4 마이너스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MnO4에 대해서 일단 먼저 식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좌변에 대해서 한번 식을 써보게 되면요, 5 곱하기 몰농도는 0.01652 몰농도 곱하기 36.44. 여기서 비교하는 거니까 저는 밀리리터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밀리리터.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항에 대해서 이제 과산화수소에 대한 몰수를 써보라고 한다면요. 여기도 몰농도 곱하기 부피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H2O2의 몰농도, 모르니까 X라고 하고요. 곱하기 부피 25.00ml를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그래도 밀리리터 쓰는 게 좀 시원치가 않다. 아니, 애초에 우리가 몰수를 구하는 것이 몰농도 곱하기 부피라고 했었었고, 이 부피는 단위가 반드시 리터라고 해야 된다면서요. 왜 굳이 리터를 안 쓰고 밀리리터를 써도 되는 거예요, 이때는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리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리터로 환산해서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5 곱하기 여기 몰농도까지는 똑같겠죠? 5이 여기서 밀리리터를 리터로 환산하려면요, 여기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6.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를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항에 있는 친구는요, 2 곱하기 x 곱하기 2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양변에 보시게 되면요,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공통된 숫자가 있어요. 공통된 숫자가 있다고 한다면 양변에 우리는 그거를 약분해서 제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위에 있는 밀리리터로 쓰는 식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비교하는 식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리터를 안 쓰고 그냥 문제에 있는 부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딱히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약분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똑같이 나와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고요. 어차피 밀리리터라고 하더라도요, 이 단위도 똑같기 때문에 약분해서 사라지게 될 거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그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무튼 계속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x에 대한 식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얘들을 x에 대한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x는요, 25.00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0.016 52 곱하기 36.44가 나온다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얘는 좀 제가 암산을 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래서 계산을 돌려보게 되면은 얘는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0.0601 989 정도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가 지금 저 과산화수소수의 몰농도는요, 0.0601989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유효 숫자로 정리를 해서 나는 정답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4.98번은요, 그 유효 숫자가 4개까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유효 숫자 4개로 맞추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네. 더 맞춰보시면 되는데, 유효 숫자 4개로 해서 정리를 해보시게 되면요, 여기까지 반올림하시면 되는 거니까 0. 대략 약 0.06020 정도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4.98번의 정답은요, 0.06020 몰농도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의 과산화수소의 몰농도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풀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4.100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어서 안 할게요. 왜냐면은 준비해야 될 반응식이 좀 길어가가지고요. 그걸 좀 쓰고 있을게요. 자, 4.10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100번 문제 안에 반응식이 없기는 한데, 보시면은 그 연습 문제 4.99번에 있는 걸 참고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4.99번에 있는 반응식을 갖고 왔습니다. 얘를 써야 되거든요. 얘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단 꺼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번에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서 필요한 건요, 그래서 KMNO4 이 친구에 대해서 지금 농도를 0.122 몰농도를 사용하게 됐지만은 부피가 얼마만큼 필요하느냐 그걸 묻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옥살산이라는 용액이 있습니다. 옥살산이라는 친구는요, 이제 4.99번의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옥살산이라는 친구는요, 우리 분자식을 표시를 해보게 되면요, H2C2O4예요. 이 친구는요, 산성 용액이고요. 산으로 이제 이온화 시키게 되면요, 어떻게 되면은 두 개의 H 플러스를 만든다라는 거. 그러면서 C2O4E-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옥살산의 특징은요, 두 개의, 그러니까 1몰의 옥살산은요, 2몰의 H 플러스를 만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가산이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감안해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옥살산에 대해서 보게 됐을 때 사용하는 용액의 부피는요, 15.0ml란 말이에요. 뭐 몰농도는 뭐가 있겠지만은, 근데 이 몰농도가 옥상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NaOH를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NaOH 0.149 몰농도의 부피는 25.2 ml를 사용해야지 옥살산 용액 저 15ml를 중화시킬 수 있더라. 그런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요, MnO4-에 들어가 있는 그 KMnO4의 부피를 구한다라는 것이 이 100번의 문제입니다. 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X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100번 같은 문제는요, 어떤 걸 먼저 스타트를 끊어야 되느냐, 일단 옥살산에 대해서 농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토대로 해서 MnO4의 몰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스텝 1을 먼저 얘기를 해 보게 된다면요. 스텝 1은요. 옥살산의 몰농도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걸 쓰냐면은 우리 NaOH랑 사용해서 가지고 NaOH의 중화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문제를 스타트를 끊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화를 한다라는 말은요. 어찌 됐든 간에 H 플러스의 몰수와 OH 마이너스의 몰수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똑같아야 되는지 보게 되면은 H 플러스는 누구에서 오게 되느냐? 옥살산으로부터 온단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OH 마이너스는 누구에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NaOH로부터 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옥살산에 있는 H 플러스의 몰수와 NaOH에서 나오게 되는 OH 마이너스의 몰수를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을 사용하게 되느냐? 우리가 전에 봤던 NMV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굳이 이 공식을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가장 큰 이의점, 그러니까 어떤 이의점을 알면 되느냐? 우리는 이거에 대한 이의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옥사산에 대한 H 플러스의 몰수와 NaOH의 OH-의 몰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몰수를 계산한다는 거. 그러기 위해 가장 적합한 식이 바로 이거라는 것도 연관지어서 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공식을 모르더라도 이거에 대한 이의점만 알고 있으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MNV에 대해서. 사안 조건에 대해서 먼저 MNV를 해보게 되면요. 옥살산은 이가산이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N은요. 2가 돼요. 2 곱하기 몰농도를 몰라요. 이땐 저는 그래서 알파라고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에다가 부피는 15.0ml였다는 거 얘기를 해보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염기 조건에 있는 친구들 한번 해볼게요. NaOH를 보게 될 경우에 NaOH는 1가 염기예요. 그래서 N은 1이고요. 그러니까 N'은 1이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몰농도 같은 경우에서는요. 보시게 되면은 0.149 몰농도라는 거 얘기해 볼 수 있고 부피 같은 경우에서는 25.2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에 알파에 대한 식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에 대한 식을 계산해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되면요.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0.12516 몰농도가 나온다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뭔 얘기냐? 지금 옥살산에 대해서 농도가 지금 0.12516이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중화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었을 때 저 옥살산이 MnO4-랑 만나가지고 반응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때 반응비를 보게 되니까 2대 5라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2대 5라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반응이 진행을 하게 돼요. 그 말은 무엇이냐? 저 위에 있는 반응식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2대 5라는 반응비가 주어져 있는데 이때 2대 5는요. MnO4 마이너스의 몰수와 그 다음에 옥살산이었던 C2O4 E 마이너스의 몰수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B라는 거. 똑같아야 되는 거보다는 B가라는 거. 그러니까 MnO4 마이너스의 몰수랑 C2O4 E 마이너스의 몰수 B가 2대 5가 돼야 된다라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말은 뭐냐?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5 곱하기 MnO4 마이너스의 몰수가 2 곱하기 C2O4 E-의 몰수랑 똑같아야 된다는 것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 비례식을 풀어보게 되면요.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MnO4-의 몰수랑 C2O4 E-의 몰수 계산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얘도 아까처럼 뭐라고 해야 되지? 98번에 있는 문제랑 똑같이 M 곱하기 V를 해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풀어보게 되면요. 일단은 MnO4에 대해서 식을 먼저 써보게 되면은 5 곱하기 몰농도를 우리가 0.11이네요. 0.122 몰농도고 이때 부피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걸 X라고 썼단 말이에요. X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C2O4E-에 대한 정보를 쓰게 되면은 2 곱하기 몰농도는 0.12516이라고 썼고요. 그리고 부피는 15.0ml라고 했다는 거 얘기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걸 토대로 해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5 곱하기 0.112분의 2 곱하기 0.12516 곱하기 15.0 이라는 거를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이제 식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계산기 두들겨 보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약 6.154 1ml가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4.100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저 KMNO4 같은 친구는요. 얼마만큼의 부피가 필요하게 되느냐? 바로 6.15541ml가 필요하다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얘를 유효 숫자로 정리를 해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유효 숫자 여기 3개니까 3개로 맞춰보게 되면요. 6.16 대략적으로 약 6.16ml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4.100번의 정답은요. 약 6.16ml라는 거 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0번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4.10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102번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뭔가 좀 문장이 많이 길어요. 헷갈릴 수 있긴 하겠지만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게다가, 이 10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4.99번에 있는 반응식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한번 더 썼어요.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스타트를 끊어볼 건데, 일단 옥살산 칼슘이라는 거, 이 친구가 있거든요. 옥살산 칼슘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혈액 안에 있대요. 혈액 안에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튼 간에 이 옥살산 칼슘에 있는 이 혈액 안에 들어있는 이 옥살산 칼슘은요. 우리 저기 4.99번에 있는 반응식 토대로 해서 결국에는 KMNO4랑 같이 또 반응을 할 수가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KMNO4를 쓸 때 얘에 대한 스펙을 한번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보면은 9.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농도에다가 부피는 24.2ml를 쓰더라. 그렇게 해서 적정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혈액에 대해서 혈액을 10ml 있었거든요. 혈액 10ml 안에 아무튼 뭔가 옥살살 칼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옥살살 칼슘을 적정하기 위해서 사용한 게 KMNO4인데 얘가 사용한 스펙을 보아하니 9.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농도로 24.2ml만큼 넣었다라는 거. 이렇게 해야지 적정됐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안에 이걸 토대로 해서 결국에는 혈액 1ml당 칼슘이 얼마만큼 있느냐, 칼슘 몇 밀리그램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게 바로 102번의 문제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은 우리 KMNO4가 일단 적정을 했다라고 썼으니까 일단은 얘에 대한 몰수를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요. 왜냐면 적정을 했다라는 말, 어찌됐든 간에 이 MnO4 마이너스랑 옥살산이 서로 반응을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이렇게 반응을 하려면요, 반응비가 지금 현재 보면은 2대 5였다라는 거, 이거는 아까 100번에 있던 문제랑 똑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반응비가 현재 2대 5래요. 그런 2대 5가 누구의 2대 5냐? MnO4의 MnO4 마이너스의 몰수와 그리고 C2O4 이 C2O4 E-의 몰수가 옥살산 염에 대한 몰수가 2대 5로 반응하게 되더라. 그 말은 즉슨 결국에는 아까 100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5 곱하기 저 비례식을 풀어 가지고요. 5 곱하기 MnO4 마이너스의 몰수는요. 2 곱하기 옥살산 염의 몰수에 곱한 것과 똑같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해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텝 1이에요. 이 102번 같은 경우에서는요. 어떤 걸 먼저 하면 되느냐? 바로 얘를 해보시면 됩니다. 적정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옥살산의 농도를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도를 구해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MnO4 스펙은 다 있으니까 MnO4에 대해서 식을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5 곱하기 농도는 9.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었고요. 부피는 24.2였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 곱하기 C2O4 E-의 몰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 말은 결론은 우리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냐면요. 지금 저 현재 용의 혈액 10ml 안에 들어있는 옥살산 칼슘에 대한 몰수를 계산해 보게 되면요. 2분의 5 곱하기 9.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24.2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요. 아, 여기 몰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리터로 환산을 해야 되겠네요. 리터로 살짝 바꿔볼게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할게요. 이게 지금 현재 옥살산의 몰수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얘를 계산기로 좀 두들겨 보게 되면은 얼마 정도 나오게 되느냐. 9.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24.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래서 약 안 할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짧게 나오네. 5.78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몰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얘도 좀 전개를 해볼까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전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혈액 10ml 안에 칼슘이 몇 g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혈액 10ml 안에 옥살산이 몇 몰이 있는지만 알면 되지 않을까 해요. 아니면은 g을 따지든지. 어차피 얘를 구하는 게 일단 1바대예요. 얘를 구하는 게 가장 메인이라는 거. 그래서 혈액 10ml 안에는 옥살산 칼슘이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따라서 혈액 10ml 안에는요. 10ml 안에는 5.78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몰만큼의 몰에 그러니까 옥살산 칼슘 C2O4가 있다라는 거 라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만큼 있다라는 말은요. 이게 옥살산 칼슘은요. 칼슘 이온과 옥살산 염을 1대1로 만들기 때문에 그 말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냐. CaE 플러스는 5.78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몰 만큼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옥사살 칼슘이 이온을 하게 되면은 CaE 플러스와 C2O4 E-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대 1대 1로 반응 생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옥사살 칼슘이 요만큼 있다. 그 말은 칼슘 이온도 요만큼 들어있을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만큼 들어있는 게 혈액 10ml만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또 이제 질량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럼 혈액 10ml 안에는 몰이 요만큼 있다라면은 질량으로 따져 보게 되면은 얼마만큼 있는가 그걸 해 보게 될 텐데, 그러면은 칼슘의 원자량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원자량을 좀 얘기를 해 보게 되면요. 칼슘 같은 경우에서는 제 알기로는 어 원자력이 얼마였지? 30 이었던 걸로, 40 이었나? 40 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램 퍼 몰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 어 잠깐 살 좀 사 얘기 좀 바꿔 볼까? 얘기를 쪼금 살짝 바꿔 볼게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그 혈액 1 밀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1 밀리당 얼마 있는 건지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일단 혈액 10 밀리가 지금 현재 요만큼 들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10 밀리 안에 요만큼 있더라.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어차피 1 밀리인 거니까, 그렇다란 말은 혈액 1 밀리 안에는 몇 몰이 있겠느냐? 5.78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곱하기 10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깐 5.78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에 얘가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칼슘 이온 아까 잠깐 봤는데 얘가 이제 분자량이 대략, 원자량이 대략 40 그램 퍼 몰이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 볼 겁니다. 이기 때문에 5.78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몰에다가 원자량 40 그램 퍼 몰을 계산을 해 보게 되면요. 얼마가 나오게 되느냐?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되면은 2.313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g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정답이 이게 아니에요. 정답이 2.31, 그래서 정답이 2.313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냐 그렇게 적게 되면 틀려요. 왜냐면은 102번에서 요구하는 단위는요 g이 아니라 미리그램을 묻는 거예요. 미리그램을 묻는 거기 때문에 g을 또 미리그램으로 환산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그램으로 바꾸시면 되겠는데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그냥 10의 3승을 곱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g이 1000mg이니까, 그러니까 10의 3승이거든요. 그래서 단위 환산을 해 보게 되면요. 2.3135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g에다가 단위 환산 g 분의 10의 3승 mg을 해 보게 되면은 10의 마이너스 1승 밖에 안 남으니까 0.23135 mg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102번의 정답은요. 0.23135 mg이라는 거 얘기를 해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얘도 유기열 숫자로 정리를 해서 표현하고 싶다라면요. 문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효 숫자는 3개이기 때문에 우리도 3개로 맞춰서 유효 숫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올림을 각각 해 보게 되면 얼마가 남게 되느냐? 약 0.231 mg이 남는다라는 거 얘기를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4.102번의 정답은요. 약 0.231 mg 정도 혈액 1ml 안에 칼슘이 들어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사자학 연습 문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풀이를 참고하시면서 피드백이 필요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멍멍!